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생각이요. 어제 설날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고 아이들 손잡고 공원 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그 아이들이 머리에 흰머리를 달고 살고 있어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10대는 시간이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간다고요. 그런데 60대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60km로 간답니다.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금방 점심이고 점심 먹고 잠깐 쉬었다 싶으면 벌써 저녁이거든요. 일주일이 사흘처럼 지나가고 한 달이 일주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나이에는 정말 후회 없이 소중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60을 넘어서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아, 진작 이걸 알았더라면 하는 거예요. 진작 건강 챙겼더라면, 진작 관계를 소중히 했더라면, 진작 공부를 더 했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하나둘씩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살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주변 선배님들이 해주신 이야기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60대가 되면서 제일 많이 하는 후회가 뭔지 아세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바로 건강관리래요. 돈을 더 못 벌어서 여행을 더 못 가서가 아니라 건강을 제때 안 챙긴 게 제일 후회된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공감해요. 젊었을 때는 몸이 좀 아파도 이까짓 거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밤새 일해도 괜찮았고 술 먹고 다음날 출근해도 버텼어요. 그런데 60 넘어가니까 그때의 무리가 다 돌아오더라고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여기저기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요즘 근육연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이 근육도 저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명언이에요. 돈도 물론 중요하죠. 없으면 불안하고요.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병원비로 다 나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 친구 하나가 있어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던 친구예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꽤 벌었는데 건강은 완전히 뒷전이었거든요. 담배는 하루에 2갑씩 피우고 운동은 꿈도 안 꾸고 회식 자리에서 술도 엄청 마시고요. 그러다가 60 넘어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뇌졸중이었어요. 지금은 다행히 많이 회복했는데 한쪽 팔을 잘 못 쓰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번 돈이 뭐하러 있나. 지금 혼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 나이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거거든요. 자식들이 우리 화장실 데려다주고 밥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거요. 그건 정말 싫잖아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고 우리가 그들의 부모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해야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뭘 해야 할까요? 거창한 거 없어요. 매일 30분씩만 걸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귀찮고 날씨 핑계대고 싶고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계단 오르기요. 엘리베이터 있어도 3층까지는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이게 진짜 허벅지 근육 만드는데 최고거든요.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나이에 넘어지면 그게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되면 입원하고 입원하면 근육이 또 빠지고 악순환이에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스쿼트를 해요. 처음엔 10개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30개씩 하거든요. 이게 쌓이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단백질도 꼭 챙겨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이면 충분해요. 비싼 보약보다 매일 먹는 단백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육연금이고 그게 우리가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짐이 되지 않는 부모, 건강한 부모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경제적 독립이에요. 이거 참 민감한 주제죠.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순간 우리의 자존심도 무너지고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자식들이 효자, 효녀면 좋죠. 기꺼이 드리고 싶어 하는 자식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자식 마음대로만은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자식한테도 가정이 있고 애들 키우느라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요즘 학원비가 얼마예요? 집값은 또 얼마예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한테 매달 용돈 드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주고 싶은데 현실이 안 되는 거죠.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난 하고 사신 분이에요. 아들 대학 보내느라 결혼시키느라 집도 팔고 노후 대비를 하나도 못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나이 들어서 몸이 불편해지니까 아들이 시큰둥해지더래요. 처음엔 잘 챙겨줬는데 점점 전화도 뜸해지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지고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 나쁜 놈이어서?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갈 때마다 용돈 달라고 하고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면 피하게 되는 거죠. 서글픈 현실이지만 이게 사람 심리예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부모는 어떨까요?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와요. 부담이 없으니까요. 만나면 편하고 즐거운 거예요. 밥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손주들 얼굴 보고요. 그게 진짜 건강한 관계예요. 그럼 어떻게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선 지출부터 줄여야죠. 필요 없는 거, 보기만 하는 거 다 정리하세요. 집도 너무 크면 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공부예요. 이 나이에 무슨 공부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제대로 써도 생활이 달라져요. 은행 앱 쓰면 은행 안 가도 되고 쿠팡으로 장 보면 무거운 거 안 들고 다녀도 되고요. 저는 요즘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도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우리 세대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 일상이나 생각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돈이 많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용돈벌이는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평생교육원이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활용하세요. 거기서 자격증 따는 것도 많아요. 제 친구는 거기서 바리스타 자격증 따서 지금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자기 커피값 정도는 버니까 마음이 편하대요. 경제적 독립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쓸 돈은 내가 번다는 그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게 지켜지면 관계가 훨씬 건강해져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외로움에 관한 거예요. 나이 들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병도 무섭고 가난도 무서운데 사실 제일 무서운 건 외로움이에요. 혼자 집에 있으면 시간이 안 가요. TV만 보고 앉아 있으면 하루가 일주일처럼 길고요. 미국에 사시는 할아버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서 젊은 직원이랑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하루 중 유일한 대화래요. 그것도 오늘 날씨 좋네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런 거요. 이 할아버지가 언젠가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제일 외로운 순간은 아침에 눈 떴을 때예요. 오늘 하루 동안 누구랑 이야기할까 생각하면 아무도 없거든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낫죠? 복지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람이 있어야 가요. 평소에 관계를 만들어 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서 나도 끼워주세요 하면 어색하잖아요.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관계도 저축이라고요. 젊었을 때 열심히 저축해놔야 나중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할 때는 일만 하고 돈만 벌고 관계는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다가 은퇴하고 나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일찍부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동호회도 나가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요. 요즘은 탁구 동호회를 다니는데 거기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같이 운동하고 밥 먹고 가끔 여행도 가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이 들면 친구가 재산이에요. 돈보다 더 소중한 재산이에요. 아플 때 병원 같이 가줄 친구, 심심할 때 전화할 친구, 힘들 때 하소연할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배우자와의 관계예요. 평생을 같이 살았으니까 당연히 친하겠지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면 서로 부담스러워요. 남편은 집이 답답하고 아내는 남편이 눈치 보이고요. 그래서 각자의 생활이 필요해요. 남편은 남편대로 할 일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할 일이 있어야 해요. 그러다가 저녁에 만나서 오늘 뭐 했는지 이야기 나누고 같이 저녁 먹고 TV 보면서 웃고요. 그게 건강한 노년의 부부관계예요. 외로움은 정말 무서워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치매도 빨리 오게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관계에 투자하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라도 먼저 하세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일과 은퇴에 관한 거예요.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60에 은퇴하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잖아요. 그 긴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보내요? 처음 1년은 좋아요. 늦잠 자고 TV 보고 여행도 다니고요. 그런데 2년, 3년 지나면 답답해져요. 제 선배 한 분이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하셨어요. 퇴직금도 많이 받고 연금도 나오고 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우울증이 왔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지고 자꾸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 나가서 책 정리도 하고 아이들한테 책도 읽어주고요. 돈은 한 푼도 안 되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할 일이 생기니까 사람이 사는 것 같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이라는 게 꼭 돈을 버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오늘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일이에요. 저는 요즘 텃밭을 가꿔요. 작은 땅인데 거기에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어요. 이게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요. 물 주고 풀 뽑고 지주대 세우고요. 그렇게 정성 들여 키우면 나중에 수확할 때 보람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그걸 자식들 집에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와, 아빠가 키운 거예요? 맛있겠다. 이러면서요. 그럴 때 제 존재감이 느껴져요.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요. 일본에서는 생애 현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뭔가를 한다는 의미예요. 100세 시대에 60에 은퇴하면 40년을 그냥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은퇴는 하되 일은 계속 하자고요. 큰 일이 아니어도 돼요. 작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충분해요. 그게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 글을 쓰고,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분은 목공예를 하고, 어떤 분은 요리를 배워서 자식들한테 반찬을 만들어주고요.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내가 오늘 뭔가를 했다는 것, 내일도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거예요.
할 일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오늘은 뭘 할까 기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할 일이 없으면 아침이 고통이에요. 오늘도 또 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는 해도 일은 놓지 마세요. 평생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현재를 사는 지혜예요.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았어요. 젊었을 때는 가족 먹여 살리느라, 중년에는 자식 키우느라, 집장만 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왔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막상 나이 들고 보니까 어떤가요? 나중은 없더라고요. 나중에 하려던 거, 나중에 가려던 곳, 나중에 만나려던 사람, 다 못하고 있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체력은 떨어지고요. 제 친구가 평생 꿈꿨던 게 유럽 여행이었어요. 은퇴하면 한 달 정도 유럽에서 천천히 돌아볼 거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니까 무릎이 안 좋아진 거예요. 오래 걷지를 못해요. 결국 유럽 여행은 못 가고 국내 온천이나 다니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진작 갈 걸 그랬어. 몸 성할 때 갈 걸. 정말 그래요. 나중은 없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내가 건강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지금 만나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지금 드세요. 물론 무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건강 망가뜨리면서까지 놀라는 게 아니라 소소한 행복을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맛있는 빵 하나, 따뜻한 햇살, 산책길의 꽃, 이런 작은 것들을 즐기라는 거죠.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감사일기를 써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핸드폰 메모장에 적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아침 먹어서 감사합니다. 친구한테 전화 와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 보여요. 동네 고양이도 귀엽고 아파트 정원에 핀 꽃도 예쁘고요. 똑같은 하루인데 훨씬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할 걸. 후회해봤자 과거는 안 바뀌어요. 미래 걱정도 덜 하세요.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한테 있는 건 오늘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오늘 웃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사랑하세요. 친구한테 먼저 전화하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러면서요. 자식한테 문자 보내세요. 사랑한다. 한마디만이라도요. 배우자한테 고맙다고 말하세요. 평생 고생했어. 하면서요. 이런 게 쌓이면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돈 많고 집 크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첫째, 건강을 챙기세요. 근육연금을 쌓으세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효도예요. 둘째, 경제적으로 독립하세요. 손 벌리지 않아야 관계가 편해요. 지금이라도 공부하고 배우고 작은 일이라도 하세요. 셋째, 관계를 저축하세요. 외로움이 제일 무서워요. 친구 만들고 사람 만나고 마음 나누세요. 넷째, 할 일을 찾으세요. 은퇴는 해도 일은 계속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오늘 뭔가 했다는 게 중요해요. 다섯째, 오늘을 사세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사랑하세요. 시간은 정말 빨라요. 60대는 60km로 달려요. 그 시간 후회 없이 소중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아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무슨 고민이 있으신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